어려운 법률을 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함소영이고요. 네,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네, 오늘도 제가 주제를 준비해 왔는데요. 궁금한가요?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합니다. 빨리 저도 말씀해 주세요.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처벌을 받을 수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네. 또 바로. 바로 해야 가겠습니다. 됩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처벌을 안 받는다. 하나, 둘, 셋. X. X. 네. 오. X. 네네네. 다 통했어요. 이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함소영 아나운서님이 이 질문을 택하신 이유가 요새 그 시끄러웠던 사건, 이제 장주영 국회의원의 아들, 이제 활동명이 노엘이죠. 네.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무슨 유명인들 나오는 사건들 보면은 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좀 흉악범들, 아니면 좀 패륜적인 범죄도 하는데 구속영장 기각됐다 하면은 밑에 달리는 댓글들 쫙 보면은 다 대부분 그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처벌을 안 할 수 있냐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다, 이거는 처벌이 되고 자식을 떠나서 처음부터 가둬놓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많은 분들이 영장 기각은 처벌 안 하겠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구속영장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 뭐 이런 네네네. 뉴스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이제 법에는 정확하게 도망의 염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그럴 때만 발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도 다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지배자가, 그러니까 군주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끌어다 가둬놓고 괴롭히고 이런 게 가능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상태가 되면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그냥 당장 풀려나고 싶으니까 자백을 하고 수사 과정에서 위축되고 이러니까 우리 헌법에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도망가 버리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을 때만 구속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구속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징역형이랑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헷갈려서 그러는 것 같아요. 징역형을 선고를 받고 구속이 되는 거랑 흔히 말하는 구속영장은 완전히 달라요. 구속영장이라는 건 방금 말했듯이 수사할 때부터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놓고 구치소에 가둬놓고 네. 그렇게 수사를 하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거고, 이 사람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재판을 받았는데 판사가 아니 이런 세상에 썩을 놈아, 너는 징역 5년이야 하면은 그때 구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돼서 구속이 안 돼도 재판에서 죄가 인정되면 결국 구속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법원에서 이 사람을 아직 이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 사람을 구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 사람이 정말 사회 저명한 사람이다. 네. 정말 유명한 회장님이에요. 도망갈 수가 없죠. 도망갈 수도 없죠. 도망갈 수가 없고, 수사기관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이미 그냥 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잡았다. 네. 그러면 뭐 아무리 공범자 입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쵸, 이 그쵸. 물적 증거를 뭐 이게 이런 뭐 서류나 뭐 이런 게 워낙 확실해. 그럼 굳이 이 사람을 잡아둘 필요가 없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유명인일수록 영장 발부가 안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도망가기가 어렵거든요. 그치, 유명한 도망가기 사람일수록. 어렵지.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크게 증거인멸이랑 도망 얘기만 했는데, 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세세한 조건들은 그치. 많아요. 뭐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든가 막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해요. 네. 근데 핵심적인 거 두 가지가 그건데, 뭔가 이제 경제범죄 이런 경우에는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노예 사건 같은 경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도망은 못 가요. 그 친구. 뭐 어딜 도망해서, 아버지가 또 국회의원이고 한데, 근데 법에 정해진 요건은 증거인멸하고 도망인데, 현실은 그런 게 있어요. 아, 이거 괘씸한데? 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제 재범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도 네. 고려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노엘 같은 경우에는 동종 범죄로 지금 재판받아서 집행유예 그쵸. 기간 중에 또 걸린 거예요. 뭐 음주운전이 증명은 안 됐지만 음주식전 거부로 걸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구속을 안 하긴 어려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 하긴 어려웠는데, 사실상 다른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작은 게 일반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맞는 맞아요. 상황이라는 그 거예요. 노엘이 아니었고 다른 일반인이 똑같은 그 네.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 사람 구속 안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이제 국민들이 오해하시는데 제가 이제 형사사건 많이 하다 보면은 집행유예 기간, 집행유예라는 건 이제 법원에서 너 마지막 기회야, 이제 한 번 더 그러면 무조건 실형이야, 이게 집행유예입니다. 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그러면은 거의 99.9% 징역형 나와요, 실형 나와요. 근데 재판받고 선고받았고 실형 나오는 거랑 별개로 수사 단계부터 구속이 되느냐, 요거는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한 절반 정도는 구속 안 돼요. 수사 단계에서는. 뭐 그렇다고 제가 노엘이 잘했다 변호하는 건 그렇죠. 절대 아니에요. 네네. 그냥 잘못한 거고, 특히나 이 친구가 크게 잘못한 거는 음주측정 거부를 떠나서 공무집행 방해죠. 단속 경찰관들한테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힘을 쓰고 이런 건데, 어쨌든 간 이 친구가 잘못한 건 맞고, 그런데 무조건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뭐 음주운전 또 했다 이렇게 해서 다 구속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처벌을 안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 영장이 기각됐다 하면 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건가? 그냥 풀어주는 건가? 그렇지. 이런 그런 생각 생각들을. 때문에 이런 네. 질문이 이제 좀 모든 생기는 것 같아요. 영장을 기각하면서 판사님이 쓴 사유가 뭐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뭐 이런 네, 걸 네, 쓰고 네, 막 맞아요. 이러니까. 그럼 여기서 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만약에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은 구속이 된 상태로 형을 받았고 구속이 안 된 상태로 2년을 받았어요. 그럼 구속되면서 수사했던 사람이 더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쵸, 교도소에 더 오래 있었으니까. 정확히는 구치소죠. 네. 그러니까 미결 구구밀수 산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자막으로 넣어주시죠. 뭐 징역 5년을 처한다 해서 딱 그게 확정이 됐는데 내가 앞에서 한 2년을 그 구치소에 있었어요. 네. 재판대에 있었어. 그럼 2년을 빼고 앞으로 3년만. 그래서 어떤 경우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형이 나올 게 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빨리 구속되는 게 속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빨리 나오니까. 빨리 나오면 그만큼 빨리 계산이 되니까. 참 이게 속편하다고 하기에도 좀 그렇지만 네. 이게 이런 이제 범죄자 놈들, 네. 범죄자 놈들을 자주 보다 보면은 참 재밌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처벌을 안 받는다였는데요. 정답은 X로 결론이 그렇죠. 났습니다. 처벌 받습니다. 네. 네, 처벌 네, 받습니다. 받아요. 죄 지으면 안 돼요. 우리. 죄 지으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죄 짓고 살지 맙시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에 궁금하신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든든한 두 변호사님께서 설명과 상담까지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